이제 4월까지 눈이 오더만 또, 5월에 이제 한 30도면은 거의 뭐 초여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봄이 없어지고 이제 겨울이랑 그 여름만 남는 거야. 또 모르죠. 또 가을이 또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이제 무덥다고 얘기는 하네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예년 같으면 30도 넘어가려면 한 7월은 돼야 30도 넘어갔는데 올해는 뭐 어제 31도까지 대전이다. 그래서 이제 날씨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사시는 데는 거기는 3월이면 여름 왔다고 축제를 벌여요. 여름맞이 축제가 3월에 있어요. 예. 그럼 3월에 몇 도까지 올라가냐? 3월에 30도까지 올라가요. 3월에. 예. 3월에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3월 달에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여름맞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산지 높은데 옛날 다람살라를 한번 가봤더니만, 다람살라는 눈이 내려요. 예. 거기는 산 높이가 1800고지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눈이 내린다. 밑에 이제 아래쪽에 델리 지방이나 뭐 이런 데는 30도까지 올라가니까, 3월 달에 제가 2월 중순에 갔는데, 그렇게 무덥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람살라나 뭐 저기 마날리나 뭐 이런 데는, 산지가 고지가 높아서 아직도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 또 히말라야 산록 보면 히말라야가 다 눈이 덮여져 있어요. 히말라야 눈을 녹으려면은 거기 마날리라는 데서 뭐 라사까지 가는데 눈이 녹는데 언제 녹느냐니까 6월 중순쯤에 다 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6월 중순에 눈이 녹아야 길이 열리는 거야. 그 전까지는 눈이 쌓여 있어 갖고 뭐 비행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이제 뭐 공중에 떠 하니까. 그런데 그 길에 있는 눈은 뭐 6월 중순 이후에 가야 이제 통행이 가능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살아 계실 때 보면 뭐 엄청 더웠을 거 아니에요. 뭐 여름에 뭐 40도 요즘처럼 뭐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여름에는 그냥 더우면 더운 대로, 아니면 겨울에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이렇게, 뭐 그 당시에 나무는 뗐겠죠. 나무는 떼긴 하는데 되게 나무는 비싸고, 소똥을 뗐다고, 소똥. 소똥에 소똥에 보면은 이제 이제 뭐 갈대라든가 뭐 이런 집세계 이런 것들 먹잖아요. 밀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일종의 섬유질이죠. 섬유질이 이제 소화가 안 돼갖고 이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소가 되새기면 해도 다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게 섬유질이 많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제 굳혀갖고 이렇게 집 벽에다가 이렇게 탁 갖다 붙이면은 이제 묽게 해갖고 이제 붙이면은 이제 붙어 있다가 마르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연료로 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에 난방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난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45년 동안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 동안 그렇게 했다. 뭐 깨달음 얻기 전에는 더 힘들었죠. 깨달음은 6년 동안은 뭐 고행한다고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적게 드시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입는 것도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입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옷이 뭐 낡으면 낡은 대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 6년 사시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한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뭐 그 이전에 부처님이 탄생하셨는지 알 수는 없고 아마 지구상에서는 탄생하지 않았겠죠. 그것도 몰라요. 또 뭐 그 지구 이전에 뭐 여러 문명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과 뭐 문명이 5만 명도 채 안 돼요. 5만 년도. 예?
지구가 그 몇십억 년인데, 예? 그런데 그 문명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문명이 아니에요. 예. 뭐 몇천 년 이렇게 가는, 몇만 년, 뭐 몇천만 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공룡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년을 지구를 거의 그 지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배를 하긴 했지만은 이제 뭐예요? 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이 이루어지려면 지식 정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식 정보에 축적이 있어야 이 문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지식 정보에 축적이 하려면 이제 언어 문자가 발달돼요. 예. 언어 문자가 발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어때요? 문자가 발전된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 문자랑 상관없이 말은 이제 약속이니까 이렇게 전해내는데, 그 말에 의해서 이제 전해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예.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다나다 뭐 쭉 이렇게 하듯이 거기 그 당시에 그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암송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 여시아무나니 이상을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 암송해 갖고 이제 이제 암송만 하면 이제 암송한 거를 더 깊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가르침 내용,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의 의미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계속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어떤 개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 내용과 자기 마음의 어떤 그 느낌이, 감흥이 일치됐을 때 이제 깨우침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제 공부를 이제 이어왔단 말이에요. 뭐 그러고 나서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이제 몇십 년 지나니까 어떻게 이제 문자가 이제 이제 만들어지고, 뭐 문자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편화가 안 됐던 거죠. 보편화가. 예. 그러다 부처님 당시 때도 문자는 있긴 있었는데 그 보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암송하는 게 이제 가장 뭐 그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뭐 바쁠 일이 없잖아요. 예. 오늘날처럼 바쁠 일이 없으니까 뭐 스님들 그 당시 뭐가 바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바쁜 건 탁발하는 일뿐이 없어. 가만히 보면 먹는 일이 제일 먹는 일이 제일 바쁜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도. 예? 이제 부처님은 일종식을 했다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아침, 점심 이렇게 두 때를 이제 드시려고 하면 어떻게? 매일매일 탁발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더운 나라는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탁발을 가야 하는 거야. 싫으나 좋으나 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탁발을 이제 한 30분 이제 이제 뭐 길이라고 요즘처럼 뭐 길이 좋았겠어요. 그냥 자갈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길을 이제 이제 걸어갔고 한 30분 남짓, 보통 스님들 머무는 데가 30분 남짓 거리에 주로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리를 이제 걸어가서 또 탁발을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자마자 준비해서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칠가식을 하고 있으니까 7집을 거느려서 딱 그러면 이제 오면 한 30분 남짓 될 거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30분. 그러면 이제 탁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밥 때 돼서 이제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뭐 오래 놔둘 수가 없잖아요. 빨리 먹어야지.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음식은 못 먹었다는 거죠. 예, 결론은. 예, 한 1시간 반 정도는 어떻게 음식이 다 식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부처님, 탁발을 안 했을 때는, 어떤 그냥 공양청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공양청을 받을 때 비로소, 탁발, 따뜻한 음식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공양청을 받으면은 왕궁이나 왕이나 뭐 아니면 장자나 뭐 아니면 어떤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이제 모시고자 하면은 이제 공양청을 가면은 그때는 이제 음식을 이제 거기서 해갖고 준비해서 곧바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 따뜻한 음식 드셨지 평상시에는 탁발해 갖고는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하여간 뭐 더운 날 뭐 뜨거운 음식 먹는 것보다야 뭐
이제 좀 약간 식어야 먹기가 이제 좀 편하실 수 있고, 뭐 당시에 이게 수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참 이게 음식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1900년대 이렇게 이제 걸뱅이 이제 나오는 그런 거 보면은 깡통에다가 이제 음식 받아서 그냥 손으로 먹잖아요. 지금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먹어요. 아직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저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뜨거운 음식을 어떻게 손으로 먹겠어요? 걔네들이 이제 커리랑 이렇게 쌀이랑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커리를 위에서 해갖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근데 이제 수저 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에서도 이제 밥그릇이 짓는데, 이 수저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이제 수저를 사용하려면 음식을 곧바로 조리된 음식, 그건 뜨거우니까, 수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인도는 모르겠어요. 인도는 이게 그냥, 거기는 음식들은 그냥, 손으로 먹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날씨에 따라서 이 수행하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날씨가 이렇게 한참 더울 때, 지금, 안거가 이제 보통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울 절에는 이게 어디 다니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 공양할 수 있는데, 탁발할 수 있는 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양. 뜨거운 날 걸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양을 받을 때는 아침에 가요. 그러니까 덥기 전에, 공양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점심 딱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이제 음식을 안 먹으니까 나갈 일도 없는 거야. 예. 탁발하러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제 그냥 처소에서 이제 정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개 일종식을 안 하면은 이 오후불식이 이제 불교의 전통이에요. 예. 오후불식이. 그러니까 오후에는 음식을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예? 저녁 먹으려고 땡볕에 가서 탁발하러 가겠어요? 가서 중간에 쓰러지게 딱 알맞지? 예? 그렇잖아. 1시간 반 동안 땡볕에 가갖고, 탁발 가려면 이제 가사장삼을 탁 수하고, 장삼은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가사를 딱 수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땡빛에 더우는 거 가면은 일사병 걸리게 딱 맞지. 그러니까 오후에 먹고 싶어도, 그래서 오후에 먹는 사람들은 어린애들은 오후에 어떻게 먹냐면은 오전에 탁발을 해온 음식 중에서 일부를 음식을 남겼다가 그걸 오후에 아이들 출가한 지 어린 나이에 출가한, 사미들을 이제 만 먹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 그 외에는 다 오불식이 이제 전통이에요. 오죽하면 저 동남아 남방 쪽에서는 오불식 안 하면은 스님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에? 거기는 고기를 먹으면 이제 우리나라 동양 이쪽에는 고기를 먹으면 뭐 스님이 고기 먹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고기 먹으면 스님도 아니라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쌓여 있잖아요. 남쪽에는 고기는 당연히 먹는 거야. 왜냐하면 주는 대로 먹는데 탁발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임의로 고를 수가 없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갖다 먹기 때문에 거기는 가장 남방선이 좋아하는 여가 이 닭 요리라고 하더라고. 닭 튀김이라든가 닭에 관련된 요리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양 올리는 탁발하는 사람들도 그런 음식을 이제 소라든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음식 만들기보다는 닭이 이제 무난하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미얀마에 보니까 미얀마에 한 25년 전에 가서 이제 25년도 더 될까? 선원에 이렇게 가서 거기 스님들 수행하고 탁발하고 하는데 이제 가서 같이 공양을 같이 했는데 엄청난 많은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해요. 마하시 선원이라는 데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상해 보니까
그 물고기 그 음식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음식이 뭐 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나라처럼 채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그런 음식들이, 그래서,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없다, 이거. 예? 그, 사찰에서 그 간혹 신도들을 위해서 음식 하는 것들도, 고기, 그런 것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5불씩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환경이 틀린 거예요. 그쪽 환경과, 우리나라나 이제 그 중국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문화가 이제 종교에서도, 그 다른 어떤 문화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먹는 문화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기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특히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춥기 때문에 겨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또 그 장마라든가 이제 물난리가 나갔고, 여름에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겨울에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미 기존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중국은 뭐예요? 도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유교, 도교, 뭐 이런 이제 일정한 어떤, 뭐 고동종교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교적 가르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교가 곧바로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이게 산중에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산중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접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중의 스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 도시에 이제 다른 종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탁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탁발을 하면은 이제 음식을 탁발을 하는 문화도 이제 생소할 뿐더러, 그러니까 특히 겨울에는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또 여름에는 물난리가 났는데 탁발을 하러 오면은 뭐 좋아하겠어요? 비가 막 홍수가 나오고 탁발을 할 수도 없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중의 절이 이제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예? 우리나라도 뭐 산에 뭐 보면은 절이 어디에 있느냐? 첩첩산 중에 있는 거야. 예? 왜 첩첩산 중에 가냐? 도심지에 있는 절은 뭐 종교가 왕의 어떤 왕조에 따라서 종교가 다르면은 어떻게 탄압을 받으니까, 탄압하다 보니까 이제 또 산속으로 이제 가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뭐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채소 같은 경우는 자체 재배해 먹고, 뭐 아니면 뭐 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산중의 사찰들은, 논도 이제 자체 논이 있어서 거기서, 농사 지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탁발해 갖고 이제 옛날에 탁발을 하면 쌀을 탁발을 줬어요. 음식을 준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아마 중국이나 우리나라 동양적인 문화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탁발로 오면 쌀을 이제 탁발을 줬고, 옛날에는 돈이라는 게 또 별로 없어요. 조선시대는 쌀이 돈이야. 쌀이 곧바로 돈과 또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쌀이나 이제 배죠. 이 면포가 그게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탁발을 하면은 이제 가면은 쌀을 주거나 아니면 잡곡을 주었겠죠. 이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래, 그걸 갖다가 이제 음식을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해 먹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고기를 먹는 게 쉽지가 않지. 고기를 먹으려면 닭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기 쉽지 않다 보니까 점차 그냥 산에서 나오는, 나물들, 산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먹을만 하다, 삶으면 먹을만 하다, 이게. 그래, 자꾸 이것저것, 이제 먹다 보니까, 먹을만 한 거는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산나물. 그래서 그게 산나물이에요. 재배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또 키우는 또 나물 있잖아요. 집나물. 콩나물 같은 거, 숙주나물, 뭐 이런 건 집에서 이제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재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물들을 해서 이제 그렇게 반찬이 그런 나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점점 먹다 보니까 육류에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이제 문화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게 그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의례껏 이제 그 절의 스님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잡아진 거야. 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절에서 오면 절에서 맨날 그것만 먹거든. 그 나물이랑 아니면 그 바다에서는 이제 김이라든가 뭐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해초류 그것만 먹으니까 그 스님들은 그 고기를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불교는 고기를 안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남방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 이후로 계속 탁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는 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기는 대부분 다 날씨가 더운 지방이에요. 미얀마도 덥고 그 태국도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그 스리랑카도 덥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더우니까 오후에 탁발은 불가능하니까 거의 이제 오후식이 그냥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야. 응?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해 먹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뭐를 먹었어요? 이 채식만 먹으니까 근기가 별로 없거든. 예? 근기가 없으니까 조금 지나면 배고픈 거야.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씩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약석이에요, 약석. 약으로 먹은 저녁이다, 약석. 그러니까 우리 저녁을 이 절에서는 약석이라고 해요. 약으로 먹었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 저녁을 먹는 사람은 그 부처님 당시에 환자나 아니면 어린 그 삼이, 뭐 초아삼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15살 미만에 어렸을 때 이제 들어온 가장 처음 시작한 건 나홀라요. 나홀라는 그 10살 남짓 됐을 때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살 때 출가하니까 스님이랑 부처님 한 끼 먹었는데 한 끼 같이 먹으려면 이게 잘하는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삼이는 초아삼이라고 하는데 초아삼이는 이제 저녁을 아침 저녁을 먹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환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동양의 이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먹는 게 이제 부실한 거예요. 이제 저쪽보다. 저기는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있는데 여기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산에 나온 나물이랑 아니면 배추나 무나 이렇게 이렇게 삭혀서 염장한 그런 것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냥 먹으니까 이제 이게 특히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기운이 딸리고 하니까 이제 저녁을 이제 조리해서 먹긴. 저녁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명분이 뭐냐? 약으로 먹는 거다 이거는 약으로. 그 약으로 이제 저녁을 먹었다. 그래서 약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은 그런 이제 문화가 이제 사찰의 사찰 음식 문화가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자리 잡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냐? 이제 그게 변화한 거예요. 먹는 환경이 바뀐 거야. 옛날에는 절에서만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바깥에서도 이제 외출하게 되면 바깥에서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이 이제 바뀐 거예요. 네. 바깥에서 먹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조리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가 점점 그냥 맞춰서 이제 때에 맞춰서 인연 따라서 이제 공양하는 음식들은 그냥 인연 따라서 먹어라. 이제 대충 이제 그렇게 된 거. 그런데 절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요리 해서 그냥 바깥 이제 육류의 요리를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이제 어디가 바뀌었냐니까 이제는 스님들이 별로 없고 신도들이 많아. 밥 먹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한 5년 전에 저기 27년 전에 능인선원을 갔더니만은 능인선원 가는데 거기 밥 먹는 스님은 10명도 채 안 되는데 신도들 밥 먹는 사람은 어떻게 수백 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들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 맞춰서 식자료가 다 딱 박혔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신도들이 이제 그 본인들 먹고 싶은 것들 이제 이제 조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신도들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그 신도들 중심으로 이제 음식 문화가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이제 본토가 그랬고 중국 본토는 이제 공산당 정권 들어오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안 바뀐 나라가 어디냐면은 대만이에요. 대만은 이제 공산당 치하에 이전에 이제 국민당 정권이랑 그 대만에 옮겨갔잖아요. 그 대만의 스님들은 그걸 안 바꿨어요. 그 옛날 전통을 그대로 이제 그게 하나 가장 큰 대만의 채식 문화는 그 절의 그 채식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아요. 그런데 대만의 채식 문화랑 관음 신앙, 정토 신앙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율종, 요게 세 가지가 이제 이 대만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거기에는 이제 음식 문화가 이 채식 문화가 아주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거기는 그 바탕에는 그 대만 불교의 특성 정토 신앙과 이제 그 율종이랑 그리고 채식 문화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자리 잡아서 그 채식을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게끔. 그런데 채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기에 대한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콩고기라는 걸 만들어요. 콩고기를. 이 콩을 이제 발효시켜 갖고 꼭 고기와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흡사한. 그래서 항상 가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옛날에 송광사 살 때는 송광사는 일체 그런 음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니까 대만에 가니까 뭐가 막 씹히는 게 막 나와. 그래 물어보나 이게 고기 아니에요? 고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자꾸 물어보는 거야. 고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그때는 아예 안 먹을 때니까 고기 아니에요, 고기 아니니까 고기 아니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고기 아닌데 고기보다 고기와 거의 뭐 근접한 정도의 식감을 갖는 그 해물 오뎅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뭐야 고기 육류에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만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대만 음식을 채식 음식을 하는 데 가면은 먹는 사람이 물어봐요. 이거 고기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이제 워낙 그게 기술이 발달해 갖고 일반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못할 정도로의 식감을 가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제 식문화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덥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덥고 춥다 보니까는 이 결제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하한거가 이제 중심이었고 거기는 하한거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은 뭐 잠깐 가을도 거의 짧아요. 짧고 그 다음에 또 겨울이야. 그런데 겨울이 아주 춥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영상기후예요. 거기는 영상 6도만 돼로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개 뭐 10도 이상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가 쉬워. 그래서 거기는 동안거가 없었어요, 최초에. 왜냐하면 제일 돌아다니기 좋은 계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다닐 데가 없지. 그래서 거기는 하한거만 있고 동안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야? 중국으로 가니까 춥단 말이야. 겨울에, 한겨울에 눈에 고립되면 골치 아프거든.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예? 옛날 오삼이라는 영화의 처럼 겨울에 고립되면은 산중에 고립되면 오도 가도 못 한단 말이야. 특히 추운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추운 때는 이제 추워질 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이제 동안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한거, 동안거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정진하게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제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다만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들은 이제 봄, 가을에 돌아다니기가 편하잖아요. 인도는 여름에, 겨울에 돌아다니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뭐 10월부터 시작해갖고 한 3월까지는 하여간 돌아다니기가 편해요. 그 4월은 이제 뭐 거기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축제 뭐 그쪽이고, 그러니까 4월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끝나자마자 우리가 결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올해 이제 기후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더워지는데, 이 더울 때는 이제 그냥 집에서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독송을 하거나 아니면 절에 와서 이제 같이 할 때 하시던가.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도량이 이제 흙을 이제 화분에 꽉 채워갖고 이제 조만간 이제 여러 식물들을 이렇게 다 심어 놓으면은 올 여름에는 이제 도량이 이제 푸릇푸릇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에서 막 열기가 막 엄청나게 났는데 그게 이제 아마 많이 줄어들어서 이 도량이 이제 푸릇푸릇해지면은 조금 예년보다 좀 이렇게 도량이 좀 시원해지지 않겠나 싶어요. 이 식물이 온도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콘크리트나 시멘이나 뭐 이런 것들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 식물들을 이렇게 자연의 식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마음이 좀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2수 또 다란이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다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옛날에 노는이 연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본래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편안해지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독송하고 연불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가 좀 올해 또 예년보다 더 덥더라도 자기 연불하고 독송하고 뭐 이런 좀 편안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세세생생 지은 업장들이 그런 연불 그리고 독송인연 공덕으로 그런 업식들이 점차 이제 녹아서 이제 순화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올 더운 가운데 정진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